요즘 각 지자체마다 다가오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의 활동이 시작됐고요. 충북제천에서는 컴퓨터가 사물을 인지하도록 훈련시키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불에 탄 살림을 복구하는데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오늘은 봄철 반드시 막아야 할 산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송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산불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 2월 13일에도 청주의 한 과수원에서 농업 부산물 태우다가 불이 야산으로 번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봄이 되면 이 불 소식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봄에 많이 불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연간 산불이 10년 정도 통계를 보면 한 481건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네. 이 중에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하는 건수가 277건 정도 됩니다. 전체로 보면 한 57%가량 되는 것인데 지금 2월부터 5월까지로 확대를 해보면 한 연간 산불의 70%가 봄철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봄철은 강수가 연평균 13%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여름철 강수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건조한 시기가 이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네. 산불 피해 면적을 본다면 전체의 92%가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이에요. 네. 이 이야기에는 확대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영향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피해를 키우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입산자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농 부산물을 태운다거나 네. 뭐 들불을 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게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산불이 이렇게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건조한 날씨 때문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한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연재난이라기보다는 산에서 일어나지만 사회재난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담뱃불에 의한 원인이 37%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논밭두령 소각한다든지 이런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27%. 그러니까 뭐 불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날씨가 좋지 않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컸던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네, 뭐 20년 이내 정도만 보더라도 뭐 2020년 정도 호주에서 산불로 큰 피해가 있었어요. 2,400만 헥타르 이상이 태워졌고 수천 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되면서 33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그 해외에서 날 때 마른 번개,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그 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원인들도 있지만 네. 벌목한다든지 혹은 뭐 개간한다든지 이런 인간의 활동에 의한 부주의에 의한 원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000년 이후에 뭐 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동해안 산불이 건국 이래 가장 큰 산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00년에 있었던 8일 동안 그 동해안 일대 전체를 태우면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그 맞아요. 울진 원전까지 네. 불이 번질 우려가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망도 뭐 2명에 있었고 또 가옥의 피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재민도 1000여 명 이상 발생을 한 그런 피해였고요. 이것도 역시 밭두렁 소각하다가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2005년에는 양양 낙산사 소실되는 그런 피해들도 있었고 이후에도 사실은 요즘에는 최근에 뭐 2019년 동해안, 뭐 2020년, 22년 매년 거의 이제 속초, 고성 이 지역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뭐 4월 하루 동안만 전국의 40여 곳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피해가 있으면 실제로는 뭐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해요. 네네. 이 피해가 뭐 풀이나 나무가 없어지기 때문도 있고
그 산림이 재가 되면서 하루에만 그 대기 오염 물질들이 한 20배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이 밭두렁 소각 얘기도 하셨지만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불법 소각만 좀 잘 막아도 이게 네. 좀 사라져도 이 산불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단속이 사실은 쉽지가 네. 않죠. 이제 네. 산림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뭐 계도도 많이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농가를 방문해서 계도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산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산림이 연접한 지역에서는 100m 이내에서는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어길 때는 이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법률들까지 환경과 관련된 법률들, 뭐 쓰레기 소각에 관련된 법률들 이런 것들 같이 맞물리면서 처벌 수위도 높이고 있기는 한데 단속하는 데는 이제 크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 시간이나 소각하는 장소들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맞아요. 있고요. 이제 인력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무작정 단속만 하기도 또 어려운 것이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은 쓰레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여건들도 있어요. 네.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그때 이제 수거해 올 수 있는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대책들도 좀 병행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불을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일단 빠른 신고가 최우선이겠죠? 네, 맞습니다. 산불이 발견되면 119,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산림부서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고요. 경찰서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익숙한 것이 아무래도 119이니까 119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네. 산불이 발생했다 했을 때는 초기에 내가 어느 정도 진화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진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작은 불의 경우에는 흙을 덮거나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진화가 가능하니까 네네. 할 수 있겠지만 불이 어느 정도 커진 이후에는 진화하려는 시도보다는 어쨌든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산불은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과 반대로 대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주변에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 좀 치우신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서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좀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겠지만 그 이전에 빠르게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만약에 이 산불이 났는데 아직까지 제가 산에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아무래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 이제 평평한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논이나 밭이나 공터나 아니면 도로 이렇게 불이 끊어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할 텐데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방향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위치에서 바람이 불어가는 곳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경로를 벗어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안전지대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화렵수가 자라는 곳으로 좀 피하셔라라고 많이 권고를 하거든요. 화렵수. 화렵수가 있는 곳은 그 나무 자체가 조금 침엽수보다는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아무래도 옮겨붙을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이유인 것이고요. 네. 물이 있으니까 계곡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계곡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요? 네. 그 능선 위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네. 계곡은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을 읽을 수가 일단은 없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움푹 파인 골짜기로 바람이 모여듭니다. 바람이 모여들게 되면 연기도 같이 따라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가 연기가 모이는 지역이 될 수가 있고 양쪽에서 불어가는 바람들 때문에 갑자기 일시에 한
한 곳으로 불길이 모여들 수도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계곡은 반드시 피하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곡은 절대 피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사실 많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가 한번 불을 좀 꺼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게 되는데 그때 물을 뿌려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천이나 옷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덮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산불 발견했을 때뭐 불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나뭇가지라든지 옷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덮어서 네. 불을 좀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또 산에는 보통 요즘에는 그 진화도구 함이라고 해서 좀 일부 진화도구를 비치하기도 그래요? 해요. 네. 네네. 그 초기 대응에 아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소화기 같은 것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간이 소화수라고 해서 물통에 이제 물을 담아두는 것들도 갖다 놓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산불 진화하실 때는 삽이나 갈퀴 같은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삽으로 흙을 떠서 불길을 덮는다든가 갈퀴로 그 탈물질들이 되는 뭐 낙엽이나 장가지들을 제거해 주는 것들도 조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간이 용부함들이 이제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시다가 좀 그 위치들을 조금 유심히 봐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산불이 점점 커지다 보면 주택으로 확산될 위험도 클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에는 이제 불씨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이 타지 않도록 하시는 것 중요할 텐데 집이나 창고에 옮겨보지 않도록 주변에 물을 계속해서 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두셔야 되고요.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들 있죠. 뭐 가스통이나 이런 것들 좀 제거하시거나 밸브를 잠가두시는 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대피 안내가 아마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피 안내가 있으면 즉시 안내된 장소로 대피를 하시고 주변에 안내를 못 받을 수 있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는 것이 재난 상황에서는 나를 같이 돌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웃들을 꼭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주택으로 확산될 경우에도 산불이 진행될 수 있는 바람의 방향을 꼭 확인하셔서 반대로 움직이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야, 이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불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산불 조심 기간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산림청이 이제 산불 발생이 많은 봄, 가을철에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산불 지자체가 관리하는 입산 통제구역 등산로 통제하는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특별히 더 조심하시면 좋겠고 기상이변 때문에 최근에는 산불이 언제 어디서 나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3월에서 5월 사이는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신경 써주시고 이제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산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해 주시죠. 네, 입산 통제하거나 등산로 폐쇄하거나 뭐 단속하는 거 다 좋은데 이것들이 한계가 다 있죠. 네. 산행하실 때는 화기소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정해진 구역 외에서는 취사하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각 산불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 환경이 열악한 농산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생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지원 대책도 꼭 마련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불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의 의식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그 원인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논밭두렁 태우기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것이 실제로는 병해충 방지하는 것과 크게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꼭 이렇게 논밭두렁 소각하시는데요. 산림 연접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밭두렁 태우시는 때는 꼭 신고하고 입회 하에 위험성이 없는 상태에서 소각하시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건조한 봄철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산불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콩을 아주 건조를 시켜서 잘게 부순 것을 카카오 닙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세계 3대 항산화 식품입니다. 이걸 꾸준하게 먹게 되면 우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의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그냥 먹으면 떫거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챙겨보시고 저희는 또 내일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